네,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. 재계 유력 인사들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 해당 기업들로서는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조세 피난처를 둘러싼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조세 전문 변호사, 법무법인 바른의 고성춘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어제 뉴스타파에서 벌써 225명이라는 숫자도 발표됐고요. 그 중에서 일부 명단도 공개됐습니다. 지금 다음 주가 되면 나머지 명단도 지금 공개하겠다는 소식인데요. 어떻습니까?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사태를. 예.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네. 지하경제 양성화의 진정한 의미는 네. 바로 여기 역외탈세 부분에 있습니다. 아, 네.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당의 명단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조세 피난처에 돈이 있다는 그 자체 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. 네네. 네. 단지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돈이 형성 과정이 검은 돈이었다. 즉 네. 탈세를 해서 가 있는 돈이었고 거기 있는 위장 계열사든지 거기 있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네. 가령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주가 조작을 했다. 네네. 뭐 이런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에 빼돌리기 위해서 거기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. 네. 뭐 이런 바로 그런 자체가 이제 팩트가 돼버리면은 그게 네네.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아직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사실 추정이지만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네. 거기에 그리고 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는 네. 아니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?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그 탈세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? 경제 활동의 주체는 네. 항시 어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. 꿈틀거리는 본능이 뭐냐면 뭐 그거야 돈을 내 돈을 계속 좀 만들어야 자유롭게 되니까. 쓰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남 모르게 쓰고 싶은 돈들이 있죠. 네네. 네. 그런 음성적으로 흘러가야만이 되는 돈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의 사용 자금을 만들고 싶죠.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들은 네.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 외에는 잘 나가기가 힘듭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장을 하는 거죠. 정상을 위장을 해서 돈이 나가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이런 위장 무역 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. 네. 가장 고전적입니다. 그게 수입을 해서 그 수출하는 걸로 그 제품 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입을 하겠다. 그러면 네. 그 제품을 수입을 하면은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결사한테 주는 거죠. 네네. 거기서 수입하는 걸.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같은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을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. 네네. 그러면은 수출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그걸 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시키게 합니다. 네네. 그렇게 해서 무역금융의 혜택을 또 보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네. 그런 것도 있고 조세 피난처에다가 역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역외 펀드에서 증권을 발행하게 해서 그 증권을 매입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매입하면 그 당연히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조세 피난처에다가 그 비자금에 형성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가령 이제 가격 부풀리기라고 있죠. 네네네. 그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해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 수출 사계에서도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나는데. 그러니까 좀 불려서 금액을 주고 좀 더 주고 그렇죠. 얹어주고 그게 뭐 이제 이런 10원짜리인데 제가 20원을 주고 샀다 이럽니다. 그러면 저도 이제 감사원에서 그 공적자금 할 때 그 무역보호공사 거기를 감사를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? 그러면은 물건이 좋아서 또 그 물건이 좋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. 네네. 네,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네. 있습니다. 그 혹자는 그 70년대부터 따지면 뭐 어떤 소식에는 뭐 거기에 묻혀져서 거쳐간 돈들이 뭐 85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사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나요?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. 아직은요. 네. 예. 개인들이 다 그거를 그 은밀하게 그 조세 피난처라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. 네.
비밀주의입니다. 그렇죠. 비밀도 보장을 해주고 예. 세금도 안 낸다는 두 가지죠. 꼬리표가 없다는 거예요. 가장 조셉 피난처라는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셉 피난처가 있고 조셉 피난처 외에 다른 국가들이 있고요. 네. 조셉 피난처에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 활동의 주체들이 있죠. 네네. 법인이나 네. 개인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조셉 피난처는 지금 버진 아일랜드 같은 경우만 또 60개 섬에 그 한 3만 명도 안 되는 회사에 그 섬 지역에 섬에, 예. 막 18만 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관광산업 아니어도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조셉 피난처를 제공을 하는 거고 네. 그렇게 되면은 자국에서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조셉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해버리면 네. 그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셉 피난처에 대해서 공동으로 네.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네, 국제적인 움직임이 그런 게 있다고요. 네.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.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? 어떤 분들이 나오실 것이면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. 그 규모도 그렇고, 예. 이거는 그 국세청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. 네. 국세청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 될 일이고, 그리고 국세청이 그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 명단이 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계좌에 분명히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그 돈을 역으로 추적하게 됩니다. 네네. 역으로 추적하면은 그 조성 경위를 확인을 받는 거죠. 네. 그리고 소명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좌를 역으로 또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이 네. 국세청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군요. 그동안은 사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놔뒀던 거 아닙니까? 그 그러니까 비밀로 스위스 돼 비밀 계좌가 풀려지게 된 계기도 바로 국제적인 공조 대응이거든요. 네.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. 정보를.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나라만 나서 가지고 대응한다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같이 똑같이 그다음에 동시에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 국민정의나 조세정의상으로는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요. 지금 사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재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겁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안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 뭐 자연적으로 해외 법인을 인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 해외 법인이 이미 거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다.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서 같이 가져가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뭐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좀 사람들은, 위험한 일일 것 같아서요. 예.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. 냉정하게 하게 됩니다. 어차피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게 되면 엄정하게 세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. 세법에도 보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장난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탈세를 한 것 같은데 따져놓고 보면은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거를 또 세법에서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. 네, 경제적인 합리성이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질로 보면은 분명히 세금을 적게 낸 거는 맞습니다. 네. 근데 나중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. 경제적인 합리성 유무가 가장 관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기업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네.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자의적인 해석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이고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법리적인 해석까지 지금 가야 되고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그 세무조사 자체가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네.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이게 잘못 자칫 부실가설이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치명타입니다. 네. 재기가 뭐 불능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도 항시 그 칼 끝은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 항시 법리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할 겁니다.
예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법무법인 바른의 고성춘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